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행정학을 담당하고 있는 송성호입니다. 21년 시험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죠. 7급의 일부가 남아있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명품 행정학 22년 합격 대비 어떤 커리를 여러분들이 이수하는가 하고 또는 시험의 출제 경향 또는 수업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많은 시험 제도가 바뀌죠. 22년부터 우리 구급 공무원에서 행정학이 기존의 선택 과목에서 필수 과목으로 내년부터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학의 중요도가 21년보다는 22년도에 훨씬 더 중요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뀐 시험의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행정학에서 고득점을 통해 여러분들이 합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커리인데 시험의 출제 경향입니다. 시험의 출제 경향을 보시면 먼저 행정학의 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학 총설, 정책학,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전자정부론, 행정한류론, 지방행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트 중에서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보통 행정학 총설에서 4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정책학에서 이제 3 내지 4문제가 나오고 조직론에서 이 정도 나오죠. 인사행정론에서 이렇게 됩니다. 보통 한 문제 이렇게 나오죠. 지방행정에서 보통 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한 파트에 치중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파트에 치중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행정학 전 범위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점이 듭니다. 선생님, 국가직에서는 지방행정이 출제되지 않고 지방직에서만 출제되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국가직이나 지방행정이나 평균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 지방행정에서는 지방행정이 3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컨대 평균이니까 어쩔 때는 조직론에서 5문제 나올 때도 있고 총설에서 5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이런 데서 1문제 정도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예, 평균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공부할 때는 어떤 특정 분야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학 교재 전반을 고루고루 균형 있게 공부를 하셔야지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7급 수험생들은 25문제죠. 우리 9급 수험생들은 뭐한다? 20문제고. 그러면 7급은 여기에서 1문제 정도가 플러스 된다 그러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런 비율로 출제되기 때문에 핵심은 균형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행정학 총설이라는 건 행정학의 기본적인 흐름, 행정학 이론의 발달사, 그 다음에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 시장과 정부 간에 비교하는 파트가 핵심이 되는 거고 정책학을 이제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행정조직론, 사람을 관리하는 게 인사행정론, 돈을 관리하는 것이 재무행정론이죠. 그 다음 전자정부론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자정부적 메커니즘이죠.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건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행정한류론은 우리 행정을 했으면 행정의 책임과 통제를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행정의 통제를 통해서 책임을 확보하는 방법이고 지방행정을 다루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파트별로 출제 경향을 봤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다루어 봐야 되냐면 이론과 법령이에요. 이론과 법령. 보통 이론이 20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문제에서 16문제가 출제가 돼요. 법령이 4문제 내지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법령이라 해서 별도의 법 조문을 보는 게 아니라 행정학 기본서에 해당 파트의 법 조문이 기본서로 들어와 있어요. 예컨대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기본서에서 다 배워요.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건 기본서에 있죠. 이렇게 법조문을 기반으로 해서 출제되는 것이 법령 문제라고 그러는 거고, 순수하게 이론을 다루는 것이 이론 문제, 이렇게 다룹니다. 이런 비율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9급과 7급을 나눠서 구체적으로 출제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9급의 기출 패턴은 16에서 18문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흐름을 말하냐면 기출 패턴이 많을수록 난이도가 쉬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국가직, 그러니까 21년도 국가직 9급과 지방직 9급은 기출 패턴 18문제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경향이 2문제 내지 4문제가 나오는데, 새로운 경향이 4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난이도가 아주 높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새로운 경향이 적을수록 난이도는 낮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급은 기출 패턴이 한 20문제 정도 나오고 새로운 패턴이 5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차이는 뭐냐면 이 새로운 경향에서 난이도 차이가 심해요. 9급은 새로운 경향이 일반화된 문제 중심으로,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중간 수준이라는 거죠. 7급은 새로운 패턴이 뭐한다? 아주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9급과 7급에 이제 난이도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기출 패턴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기출 패턴이라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포인트별로 적중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포인트가 뭐냐는 거죠. 포인트가 이 기출 패턴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출 패턴은 기출 문제가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기출 문제가 동일하게 나오면 흔히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EBS 교재를 그대로 100% 옮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답만 외워도 다 풀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 독해 문제가 EBS 교재에 있는 것이 수능에 그대로 나왔다. 문제도 그렇다. 그럼 독해를 못 하더라도 뭐예요? 답만 하면 풀잖아요. 우리가 기출 패턴이란 말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기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동일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패턴대로 나오는 것이 기출 문제 패턴의 유형의 문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시장 실패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정부 실패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기출문제에서 이 시장 실패를 하는 거 한 100문제도 넘어요. 정부 실패에서 나온 기출문제 역시 100문제 정도가 넘어요. 그러면 100문제 정도 되는 중에서 빈출되는 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30번 이상 출제되는 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 빈출 지문이에요. 빈출 지문. 이 빈출 지문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도 꽤 많고 약간 변형돼서 출제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 기출문제 지문들의 사지선다잖아요. 4개를 혼합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문항 구성의 방식이 다르죠. 근데 이런 패턴이 기출 패턴인데, 그럼 이런 기출 패턴은 뭐예요? 반복만 하면 거의 다 맞아요. 한 번 듣고 맞는 게 아니라 좀 이따 우리가 다룰 명품 행정학 커리를 있죠. 커리를 제대로 이수하면 이 패턴은 거의 맞거든요. 틀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반복하려니까. 그럼 선생님 저 수업 안 듣고 그냥 기출문제만 사서 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대로 내는 거 극히 일부고 약간 변형을 시키고 문항 구성의 방식을 달라버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해가 선행된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암기를 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직 여러분 행정학을 이제 아직 안 배운 상태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있죠. 두 개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제가 민주주의 제도예요? 의원내각제가 민주주의 제도예요? 이럴 때 똑같은 어떤 컨셉인데 행정학을 공부할 때 예를 들면 대통령제가 민주적인 제도다. 그럼 우리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 얘는 비민주적 제도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얘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정치 제도고 얘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정치 제도거든요. 근데 관점이 다를 뿐이에요. 구성 방식이 틀려서 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민주주의 제도고 얘는 뭔다? 의회에 집중돼서 의회 정치를 실현하니까 민주적인 제도예요. 둘 다 민주성인데 앞에 수식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단순 암기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얘는 민주니까 얘는 비민주. 이런 논리의 악순환에 빠져버리면 절대 점수가 뭐예요? 합격점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장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달았던 것으로 해보는 거지 행정은 이거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거죠. 이해를 선행하지 않으면 약간의 변형된 문제 여러분들이 속수무책으로 틀려요. 그래서 좀 이따 다루게 될 커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이런 문제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새로운 경향은 뭐냐면 법이 바뀌죠. 뭐 행정학에서 다룬 주요한 법령이 바뀌면 그게 내거든요. 예컨대 내년 1월 13일부터 그러니까 2022년 1월 13일부터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돼요. 이미 법은 개정되어 있는데 법의 효력 시기가 2022년 1월 13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법령에서. 또는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좀 뛰어난 새로운 이론을 출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경향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출제 비중과 출제 패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응해서 점수를 고득점을 하느냐는 거죠. 크게 22년 대비 명품행정학 커리는 수업과 시험 공부를 하는 두 가지의 커리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대학 다녔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진도까지 끝났죠. 선생님이 가르쳐준 진도가 있잖아요. 시험 범위, 시험 범위까지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수업이 끝났다 그래요. 그러면 시험 기간이 공고가 되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시작하죠. 공무원 시험도 똑같아요. 수업 파트와 시험 공부 파트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먼저 수업 파트 봅니다. 제일 먼저 기초 입문 강좌가 있어요. 기초 입문 강좌가 있는데 우리 행정학이라는 과목은 고등학교 때 없죠. 대학에서만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운 일부의 이론들을 당연히 안다고 전제하고 시작돼요. 그럼 봅시다. 이 행정학에 영향을 미치는 고등학교 과목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사탐이죠. 사탐에서 법과 정치, 그 다음에 사탐에서 사회문화죠. 이 두 과목이 행정학을 배우기 위한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에요. 근데 교과 과정상 사탐을 전혀 배우지 않는 수험생도 있고 또 사탐을 배웠다 할지라도 이 과목이 아니라 뭐 역사, 지리를 배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와 연관된 것 또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 그러는데
대통령도 공무원이야. 국회의원도 공무원이야. 옆집 형아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 형도 공무원이야. 근데 옆집 형아는 시험 봐서 공무원이 된 거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분들은 시험 본 게 아니야. 선거로 임명됐어. 이런 공무원의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행정학 기본 이론 시험도 배우지만 이런 것을 알고 배우면 기본 이론이 훨씬 쉽거든요. 또는 조직에서 관료제라고 그래요. 그럼 관료제가 뭐지? 그럼 관료제가 아닌 것을 타일관료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타일관료제가 뭐지? 이런 걸 여기서 배우거든요. 기본적으로. 배우는데 이런 것을 안 다룬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인문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다뤄요. 그러면 기초인문과정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필수냐 선택이냐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얘는 선택입니다. 선택. 오케이. 어느 정도 사회과학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선택인데 이 기초인문과정은 강의 수가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게 또 무료 공개 강의로 대부분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버스 타고 다닐 때 휴대폰 한번 보세요. 지하철 타고 다닐 때 휴대폰 한번 보세요. 공부 안 될 때 집에서 틀어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런 것이 행정학의 기초적인 거구나. 들어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행정학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느끼는 부담감이 뭐냐면 처음 들어본 용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나 영어나 한국사는 뭐야? 점수가 잘 나오든 잘 나오지 않든 간에 차이점은 뭐다? 들어봤어. 그러니까 친숙해요.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행정학은 첫 시간부터 안 들어본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인문 강좌를 좀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이론이에요. 행정학 기본 이론이죠. 이 이론을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해 위주로 하셔야 돼요. 이해 위주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100% 암기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첫 주에 수업을 들었죠. 이해를 했어. 근데 두 번째 주에 가서 이걸 다시 보면 뭐예요? 처음 듣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왜?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해당 파트마다 후진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이 파트에서는 전진만 있어요. 전진. 1강을 들었습니다. 2강을 들었습니다. 3강을 들었습니다. 그때그때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근데 5강을 들을 때 2강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후진해버리면 뭐예요? 정복이 안 돼요. 기본 수업에서는 오로지 전진이에요. 전진. 잊어먹었고 기억이 안 나더라도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수업을 듣는 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 수업은 이해 위주로 듣고 전진이라는 뜻입니다. 후진하면 안 됩니다. 후진하게 되면 기본 이론이 안 끝나요. 그러겠죠? 그래서 전진만이 있습니다. 이해 위주로 드셔야 됩니다. 그럼 이 기본 이론이 몇 개월 코스냐? 2개월 코스로 64강의 수업을 합니다. 8주죠? 일주일에 8시간 8주입니다. 그래서 2개월로 64강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제 7, 8월에 기본 이론 수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심화 이론이죠. 근데 여기서 봅시다. 이게 끝나면 이론인데 이것도 역시 이것도 2개월 코스예요. 심화도 2개월 코스입니다. 이것도 역시 64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 위주로 들으셨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듣고 이해를 더 강화시켜야 돼요. 근데 이 행정학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론은 좀 아는 것 같아. 근데 이 이론이 도대체 어떻게 시험에 출제되느냐는 거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수험생이에요. 학문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론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론 중에서 우리나라가 시험에 내는 패턴, 다른 말로 하면 기출문제 패턴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에는 이해를 더 강화시키고 어떻게 한다? 키워드별이죠.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키워드별로 오케이? 문제를 같이 풀어요. 문제 적용시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다? 문제 적용시킨다는 게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가를 키워드별로 접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화 이론이 끝나면 뭐가 여러분 됐냐면 뿌옇게 흐려졌던 것이 거쳐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를 공부를 하면 합격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를 공부를 하면 합격을 하는구나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다는 게 아니라 안개가 걷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자신감을 갖게 돼요. 왜? 내 시야에 들어왔거든요. 공부하는 양이. 여러분이 등산할 때 뭐예요? 힘들지만 뭐한다? 눈앞에 딱 봤더니 뭐예요? 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덜 들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심화 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고득점은 절대 안 나오죠. 시험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시험 공부를 하는 파트예요. 이때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갑니다. 얘도 2개월 코스예요. 그러니까 7, 8월에 우리가 기본을 하죠. 9, 10월에 심화를 하죠. 그럼 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기출문제입니다. 이때부터 기출문제의 패턴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업을 듣습니다. 복습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끊임없이 반복이거든요. 2개월 수업 끝나고도 시험 보러 가는 당일까지 뭐한다?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어떻게 한다?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쉽게 말하면 20문제를 기준으로 하면 1번부터 16번 정도까지는 뭐예요? 답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 주어 담는다는 표현이 쓰는 거예요. 주어 담는다는 거.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주어 담아야 되거든요. 왜 이러냐면 공무원 시험은 머리 좋은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반복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9급을 기준으로 해볼까요? 100문제를 풀어요. 거기에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한국사도 있고 행정학도 있고 행정법도 있어요. 근데 이 100문제를 100분 동안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보고 나서 쉬었다가 또 다른 과목을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100문제를 다 주고 100분 내에서 마킹까지 다 끝내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어가 있어요. 영어가. 같이 풀어야 될 문제. 어디? 9급에는. 영어가 많은 시간을 해요. 또는 국어 같은 것은 문학도 있지만 비문학도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답안지를 정확하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행정학에서 이 단계가 있거든요. 주어 담아야 되는 단계예요. 이게 이제 기출이단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한다? 기출문제를 풀다가 기본서 다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파트의 기출문제를 내가 자꾸 틀린다. 그럼 뭐예요? 기본서 A라는 파트를 가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험생들이 기출문제는 5회독 이상을 해요. 5회독 이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기출문제가 끝나면 어느 단계까지가 끝났냐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아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안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표현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존재 자체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뭔만 모른다 그러냐면
이 알 듯 모를 듯 하는 경계선만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공부를 했죠. 그럼 아는 게 늘어났죠. 그러면 알 듯 모를 듯 하는 경계선이 늘어난 거예요. 모르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아는 게 많을수록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그러면 더하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문을 하는 사람은 더 하겠죠. 근데 우리는 수험생이죠. 수험생은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서 알 듯 모를 듯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이죠? 심하죠? 여기가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까지 끝나면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알 듯 모를 듯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가야 하는 과정을 밟는 겁니다. 그러면 잊어봅시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1월 달부터, 그러니까 내년도 1월 달이 되겠죠? 1, 2월 달부터 이게 단원벌이에 들어가요. 이 단원벌에서부터 9급과 7급의 이제 형태가 차이가 나타납니다. 9급은 이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시킨 문제 플러스 법령이 바뀌거나 새로운 패턴의 이론들을 여기서 연습해요. 그러니까 기출 변형과 여기서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7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이거 있죠. 수능을 볼 때 킬러 문제라고 했죠. 과목별 킬러 문제. 그러니까 최상위층들이 자꾸 틀리는 문제.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최상위층이라는 게 뭐냐면 공무원 시험에서는 합격생들이거든요. 그러면 7급에서 어렵게 나오는 7급, 일명 우리가 이렇게 풀르죠. 7급 킬러 문제를 다뤄요. 왜? 9급과 7급의 난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개월 코스로 7급은 킬러 문제를 다뤄요. 충분합니다. 2개월 정도면 킬러 문제 뭐 5번, 6번 연습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루거든요. 이렇게 다룹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끝나면 시험 당일까지 동형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동형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식과 패턴으로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과정이 끝나면 이제 시험 공부가 끝난 거고 여러분들이 결전의 날에 시험 보러 가는 겁니다. 송상호의 명품 행정학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수업과 시험 공부 두 커리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포인트라 그랬느냐? 행정학 아주 방대하거든요. 방대합니다. 근데 공무원 수험으로서 수험생으로서 행정학, 그러니까 수험 행정학은 간결합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포인트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야 돼요. 한번 보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인문은 이제 가볍게 듣는 거고 기본, 심화, 포인트별로 하는 겁니다. 넓히면 안 되거든요. 출제에 맞게끔 포인트별로 하는 거고 이게 끝나면 시험 공부를 통해서도 역시 포인트에 맞게끔 시험의 출제 방향에 맞게끔 수업을 합니다. 오케이? 이런 과정으로서 이제 22년 커리큘럼이 됩니다. 9급 수험생이든 7급 수험생이든 또는 우리 군무원 수험생이든 이 커리를 이수하시게 되면 행정학 때문에 합격에 발목을 잡혔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커리를 따르다가 자기하고 타협을 하죠. 시간이 없어. 그래서 한두 단계는 건너뛸 거야. 건너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시험이 쉽게 나오면 큰 격차는 안 나거든요. 근데 시험이 중 이상이 나와버리면 뭐예요?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시면 여기까지는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그 다음 시험 공부에서는 뭐예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암기도 시험에 나온 적중한 포인트별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명품행정학 합격을 위한 22년 대비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그 출발선상에서 마지막 시험 당일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묵묵히 여러분들이 걸어오신다면 합격의 영광은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